그거 아십니까? 아이는 아이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잘 해석해야 아이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아이의 언어를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안 보면 손해입니다. 영국 속담에 누구 집에나 해골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 집이나 말 못할 고충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지요. 원경은 풍경이지만 근경은 전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풍경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전쟁통 속이다 이 말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남의 집들을 보면 그 가정은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 어떤 갈등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복작복작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각 집에 해골 하나씩은 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것이 아이의 거친 말투지요. 아이의 퉁명스러운 말투. 그런 아이를 대함에 있어서 엄마도 화가 나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퉁명스럽게 거칠게 말하는 아이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계시지요. 오늘 속 시원한 답변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사춘기는 대표적으로 중2죠. 그런데 요즘은 점점 내려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말도 있고 또 빠른 딸들은 3학년 때부터 혹은 더 빠르게는 7살부터도 사춘기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오면 제일 먼저 큰 변화가 아이의 말투지요. 말투가 안 예뻐. 속된 말로 나오는 대로 씨부린다고 지가. 뭐 필터가 없어. 뭐 입에 필터가 없어.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씨부리 쌌고 짜증내고 화내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이 경상도 사투리로 나오는 대로 쫓긴다 이랍니다. 그런 아이의 말과 행동을 또 곱게 바라볼 부모도 없지요. 엄마는 또 혼내고 그러면서 갈등이 또 증폭되지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아이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 사춘기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사춘기라 함은 아이의 자아가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하지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순종적으로 따라오던 아이에서 아이 자신만의 자아,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철학이 생기면서 자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 사춘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가 생겨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지요.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성숙되게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두엽의 완성이 18세, 19세에 완성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타인이 상처받지 않게 잘 다듬어서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니 자아는 생겨나고 있고 이것을 잘 다듬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그것이 어설픈 형태로 내뱉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춘기라고 명명하고 저는 아이만의 언어 세계라고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만의 언어를 잘 해석하고 잘 대처해야 갈등이 없고 갈등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아이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뭐라고요? 소론이 왜 그렇게 기냐고요? 그렇게 바쁘십니까?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가 아이가 제대로 뭔가를 안 하니까 뭐를 좀 해라고 잔소리를 했을 때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고 입이 3cm는 나와서 짜증을 내면서 아이가 말합니다.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말할 때 많죠. 이 말의 본 뜻은 엄마, 나도 이제 제법 많이 컸어. 무려 11살이야. 무려 15살이야. 그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도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 엄마. 나 믿고 좀 기다려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 안 하냐고요? 그것을 관장하는 그 전두엽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게. 아이의 의지의 문제, 아이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이 완성이 안 됐다고요. 자, 그런데 보통의 엄마들이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 알아서 한다고?
잘도 알아서 하겠다 네가. 네가 알아서 한다 해놓고 알아서 한 적이 있나? 미루다가 결국 안 하지. 니는 네 스스로를 너무 모르네. 빨리 지금 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이는 나를 믿어주지 않는 엄마가 믿고 원망스럽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 닫고 지방에 들어가고 해야 될 것들을 더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지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그래 알았다. 엄마 믿는다 하고 엄마 볼일 보러 보고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만의 방을 만들어 주시지요. 방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는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까칠해진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또 짜증을 내면서 그만하고 나가, 내 방에서 나가라고 라고 얘기하지요. 그 말의 뜻은 내 방에서 나가라기보다는 그 속뜻은 엄마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지금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도 않고 나도 거기에 대답하고 싶지도 않고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좀 내버려 둬줘. 부탁해. 이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나가 내 방에서 나가 하고 애가 말하면 여기가 네 집이가 네가 나가라. 네가 이 집 사는데 돈 10원이라도 보탰나. 네가 나가. 빨리 옷 입어. 나가. 그놈은 네 집이가는 그죠? 알았어. 지금 나갈게. 나중에 우리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이와 엄마와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다 보면 아이가 이럽니다. 엄마 미워. 엄마 싫어. 난 엄마가 진짜 싫어. 라고 대놓고 말할 때가 있지요. 자,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진짜 엄마를 싫어할까요? 엄마가 진짜 미울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죠. 그런데 왜 애들은 엄마 미워, 엄마 싫어, 엄마 저리 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속뜻은 뭘까요?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나 너무 속상해. 왜 내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다독여 주지 않아? 왜 자꾸 혼내기만 하는 거야? 나 엄마한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나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하면 뭐라 합니까? 나도 니 싫다. 그죠? 그렇게 하시죠? 들켰죠? 딱 들켰지? 나도 니 싫거든? 지금 친구랑 싸우십니까?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이지요. 아이는 가르칠 대상이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시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좀 가르쳐 주시고 여유가 된다면 아이의 그 짜증을 좀 받아도 주시고 당신의 DNA로 만들어진 당신의 아이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이해하고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저놈 새끼 도대체 왜 저래? 누구를 닮았대? 뭐 썩을 놈 닮았겠지만 아이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문제아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아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그것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미숙한 상태라 나오는 대로 씨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좀 보듬어 주시면 정말로 나아집니다. 진짜 나아집니다. 엄마한테 미안고 고마워서 나아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내 아이를 너무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아이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이들인 줄 압니까? 아이의 언어를 다방면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는 좀 멋진 엄마가 되어봅시다. 제 책 나는 오직 아이의 행복에만 집중한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부모는 관심이라고 말하고 아이는 간섭이라고 말한다. 관심과 간섭 사이 그 중간을 잘 걸어가야 할 듯합니다. 관심과 간섭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내일 봅시다.